오늘은 요리, 퓨전 요리를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화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견과쌈과 병아리 후무스 등 8가지 정도를 한번 선을 보이면서 함께 만들어 보겠는데요. 하루에 한 끼분량으로 영양을 골고루 보충할 수가 있고 아주 많은 양을 쉽고 간단하게 준비하여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맛있게 드신 후에 흡수가 빨라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야채쌈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레시피에 있는 모든 재료들은 저는 형식으로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재료가 아니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아몬드 가루, 흑임자 가루, 그리고 들깨, 참깨 여러 가지들을 내놓았고요. 또 소금 약간과 올리브유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텃밭에 있는 야채들 여러분들 오늘 잔치를 한번 벌려보시죠. 여러분들 텃밭에 무엇이 심겨져 있나요? 자,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쌈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상추쌈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쌈을 만들어서 먹었던 것은 언제이냐면 암으로 투병을 할 때 정말 입맛이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입맛이 없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거기에 맛이 안 났을 때 이것만 먹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먹을 수가 있었고 맛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뭐 두꺼운 것들, 넓은 것들을 밑에다 까시고 또 줄기도 다 드셔야 되겠죠. 칼등으로 해서 이렇게 점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것들을 놓으시고 자 우리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껍거나 한 것들을 지나보면서 자 향이 있는 것들도 한번 내보고요. 그리고 색깔 있는 것들도 한번 싸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콩햄을 같이 넣었어요. 콩햄도 넣고 견과류도 넣고 그리고 나서 만들었더니 이게 조금 빨리 갔습니다. 예. 견과류를 넣고 거기 위에 가루를 넣어서 돌돌돌돌 말아요. 여러분 이게 월남쌈이나 또띠아가 아니어도 잘 말아진다는 사실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아놓으면 이런 아름다운 견과 채소 쌈마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드셨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또 올리브를 한 방울 넣으셔도 되고요. 또 조금 있다가 만드는 병아리콩 후무스를 한 수저 같이 넣어서 드셔도 아주 맛있는 쌈이 될 것입니다. 자, 저희가 쌈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는요. 우리가 야채 중에서 약간의 익혀야 영양가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이 있는 거 아시죠? 복숭아나 땅콩, 마늘, 호박, 파인애플, 양배추, 브로콜리, 그리고 토마토와 양파, 그리고 당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중에서 한 가지 예만 들자면은요. 당근을 생으로 먹었을 때는 베타카로틴 흡수가 10%인데 익히면 30%, 그리고 기름에 졸이는 것은 60%까지 증가하는데 여기에서 기름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기름은요. 졸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먹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파프리카도 익히셨죠? 그래서 파프리카를 마늘이나 고추장이나 함께 섞어 놓으면은 한 2달 정도 먹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은 어떤 음식에도 양념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맵지 않고요. 그래서 파프리카, 고추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또 왼쪽은 고추장을 섞은 파프리카고 오른쪽은 그냥 파프리카만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이 다음에 병아리콩과 후무스를 만들 때 함께 섞어서 마시면 아주 맛이 있는 요리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익힌 채소들과 또 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할 때 익힘을 할 때 채소는요. 처음에는 절대 소금을 넣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소금을 넣지 말고 살짝 익혀서 볶으세요. 그리고 볶을 때는요, 뭘 넣냐면 물을 한 수저만 넣으세요. 야채가 타지 않을 정도만 넣으시면은 야채가 볶아집니다. 자, 그래서 볶았을 때 아주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병아리 콩을, 우리가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콩도 있는데요. 자, 병아리 콩이 이렇게 예쁘게 생겨서 병아리라고 한답니다. 인도와 이집트에서 채식주의자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콩인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싸고 맛있기 때문에 아주 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대두나 서리태, 검정콩만큼의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싸고 맛이 있어서 거의 같은 영양가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죠. 이 병아리 콩은요,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꼭 땅콩처럼 안에가 2개나 3개 아니면 1개씩만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병아리 콩의 효능은요, 아주 많이 있지만 항암 작용만 보겠습니다. 사포닌이나 이소플라본이나 레시틴은 암세포를 만들어지는 거나 전이를 막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포닌 자체는 종양이 생기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데 우리 병아리 콩에는 이런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병아리 콩이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데 이소플라본이요. 지방 제거에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방 제거에 효과가 있어서 아주 우리에게 환자에게 필요한 콩들입니다. 자, 염증도 물론 치료를 해주게 되고요. 자,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근육이 1kg 있을 때 지방 1kg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 이 지방이요, 우리 몸속에 곳곳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주 따복따복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여도 우리가 슬그머니 쌓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육이면 근육으로 보일 텐데 여기에서는요, 지방이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이 끼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하는데 병아리 콩에 부장도 있습니다. 콩 종류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섬유질이 너무 많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병아리 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산의 수치가 많이 있는 분들에게는 삼가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 콩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레몬즙, 올리브 오일, 삶은 병아리 콩, 소금, 참기름, 참깨, 뭐 이것들을 굳이 얘기하고 레시피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집에 있는 것들로만 하시는데 이게 아주 쉽게 말하자면 삶아서 갈아서 양념 조금 해서 야채나 과일에 찍어 먹는 것이 후무스입니다. 아주 쉽죠. 자, 그런데 우리가 콩을 어떻게 씻을까요? 라고 설명해 드릴까요? 또 어떻게 불려야 될까요? 까지 설명을 해주면 참 좋지만 시간상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개를 가르쳐 드리고 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열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물에다가 담궈서 불릴 때 올리브유나 올리브 이파리나 아니면 생강 몇 조각을 넣어주면은 특유의 냄새는 없어지고 고소한 맛만 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삶아서 갈아서 생으로 3가지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내서 쓰면 아주 편리하고 국이나 나물에 어디든지 사용하게 된다. 단백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식혀서 가를 때 소금을 한 스푼 넣고 그때 고소하게 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참깨도 함께 섞으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갈아. 이제 다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릇에다 내놓아서 올리브를 좀 섞는다든지 올리브유가 역하신 분들은 참기름을 한 방 향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요리예요. 그래서 중동지방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된장처럼 이렇게 후무스를 만들어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후무스를 할 때 조금만 더 되직하니 해서 과자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자 전분 정도 넣으면은 부침이 되겠죠. 그러면 설탕과 밀가루와 우유가 없는 비건 쿠키나
부침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맛있는 견과와 맛있는 병아리콩의 재료들로 요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함께 가는 길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염증과 암의 실체들과 또 그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왜 오른쪽에는 아주 평탄하지 못한 길, 왼쪽에는 평탄한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람이 솔솔 불고 또 향기 가득한 이런 숲속길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들은 결코 이렇게 가시던 불이 있는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을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 함께 가보시죠. 자, 우리 인간의 기관은 이렇게 8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빠져 있죠. 영계라고 모든 우리 인간의 기관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기관계와 함께 연계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염증과 암을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의 원인입니다. 염증은 수치가 높으면 질병이 생기고요. 염증이 굉장히 높으면 암이 발생한다고들 의사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염증이 뭘까요? 독소이죠. 몸 안의 독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특별히 더 썩은 독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안의 독소가 700여 종이나 다닌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특별한 것만 먹어서 그것만 독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호르몬이나 미세먼지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다가 우리의 장기에 붙거나 하게 되면 그것이 독소로 쌓여지는데요. 무엇으로? 지방이나 근육, 뼈, 뇌, 간 등 곳곳에 저장이 되는데 무엇으로 거의 저장이 되냐면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혈액 안에 지방 노폐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지방이 우리의 모든 몸속의 흐름을 원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연령별로 보려면 50대가 가장 많은데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이 훨씬 많았고 또 그것의 원인 도대체 염증이 왜 생길까? 우리 몸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독소가 생기고요. 또 혈액 속에 또는 아까 우리 보았죠. 노폐물. 그런데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코로나19에서부터 앞으로의 계속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될 텐데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효모 등이 외부에서 침입해서 내 몸에 들어올 때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너무도 많이 우리가 섭취했던 지방들도 염증의 원인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다 없애야 될 텐데 모든 분들이 염증과 노폐물, 독소, 몸속 쓰레기 이것들을 한 언어로 얘기들 하고요. 이것들이 바로 어디로 직행을 하냐면 암으로 직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암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런데 암으로 하는 원인이 중에서 음식을 보자면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가공식품을 먹거나 설탕을 무리하게 튀겨 먹거나 육류를 먹었을 때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된 것들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라는 게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번 기억해 봐야 되냐면요. 암의 연구팀들이 암세포가 다른 기관으로 전이될 때 지방산을 연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암세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암세포가 여러 기관으로 돌아다니려고 할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있으면은 에너지를 얻어서 암세포가 돌아다닐 수가 있고 또 암세포는 지방은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 가서 자기가 부르기를 기다리면서 같이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의 악한 요인으로는 비만을 꼽게 되죠. 비만을 쫓게 되는데 보세요. 지방세포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위한 신호 전달 물질로 암세포 증식을 촉진시켰답니다.
우리 지방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이 암세포가 커지는 것을 촉진시켰는데 2030년에는 정말 걱정스럽게도 남성의 60%가 비만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한번 깨끗하게 씻어가는 결심을 하시는 시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기 안에 이게 뭡니까? 이게 장기입니까? 아니면 지방입니까? 지방이지요. 이 피하지방, 가득 들어있는 피하지방의 이 지방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장기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염증을 우리가 진단할 때는 뭘까요? 답답하고 뭘 잘 안 먹었는데도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있고 우리가 자고 나도 머리가 찌뿌둥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은 염증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볼 때 그런데 이상하게 뭘 먹질 않았는데도 체중이 나가고요. 단 것이 많이 당기고 그리고 늘 배가 고파요. 배가 뭘 많이 안 먹어서 그러나 먹었는데도 그러나 하고 내 배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자꾸 먹어보고 아프고의 이것을 계속 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자기가 염증이 내 몸 안에 가득 있구나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염증에 병원체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특별히 곰팡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곰팡이가 아주 우리 인체에 해로운 일들을 하게 될 텐데 혐오나 충도 있습니다. 자, 우리 동물의 세포가 핵이 이렇게 작은데요. 이 핵의 10분의 1과 100분의 1과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로 있기 때문에 우리 박테리아균과 바이러스균은 실제로 우리 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제지할 수가 없죠. 바이러스를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그들이 들어와서도 우리 몸 안에서 서식할 수 없도록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하신 일 것처럼 제자들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육신적 치료는 복음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복음 사업에 있어서 가르치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복음 사업에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병 고치는 일도 아주 중요하고 병 고치는 일을 가르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었네요. 우리는 모든 교인이 의료 선교 사업을 담당해야 될 시대를 맞이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 모이시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몸 안에 있는 저장된 지방들이 염증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은요, 여러 가지 중에서 몸 밖으로 나오는 이런 염증도 있습니다. 화농성 염증도 있고 또 사실은요, 염증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잇몸뼈를 녹일 정도의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해놨는데 요즘은요, 재수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술에도 문제가 있지만 내 몸에 염증이 가득할 때는 이 임플란트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염증은 암 발병에 관여하는 것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 백성 중에 모든 질병을 고치셔서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동네는 병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사는 동네에 우리가 그의 역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생활과 없애주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 온몸에 빨간불이 켜진 것들이 염증입니다. 예, 이런 염증이 있는데 염증을 없애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집에서도 하고 계시는 디톡스입니다. 디톡스라는 말은 해독을
독을 제거한다는 뜻이었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건강하게 하고 그 안에는 무엇도 들어있나요? 무슨 음식을 삼가해야 되는 치료도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깐 음식을 쉰다든지 아니면은 저녁을 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게 디톡스 술을 만들어서 먹게 되면은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저희 집에서는요 이렇게 과일들도 있지만 야채도 한번 넣어보세요. 오이를 한번 넣어보세요. 정말 향긋한 맛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맛있는 야채 수와 아니면은 디톡스 물을 집에다가 항상 탁자에 놓으시고 하루 종일 그 물을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식도 어때요? 치유의 한 방법이고 먹는 것만이 치료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씩 삼가해서 염증으로 손상되어 있는 모든 조직을 쉬게 해주는 그런 것도 방법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 마시기입니다. 물은 염증 치유를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잠자기 전에 물 한 잔이 왜 좋으냐면 우리 몸이 저녁에는 치료가 되느라고요. 땀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의 수분이 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혈액이 탁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저녁에 주무시다가 밤새 안녕 못하고 돌아가셨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녁에 다 주무시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물이 부족했던 원인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 잔을 드시는 것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의 경련이 대개 물 부족으로 발생을 하는데 저녁에 자다가 쥐가 나시는 분들도 물을 한 잔 꼭 드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먹어야 되냐면 자, 저녁에 탈수가 될 정도로 우리 몸은 저녁에 먹었던 물이 다 노폐물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물이 없어요. 나는 모르지만 내 몸이 지금 탈수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뇌에서는 우리 온 물의 70%에 20%를 차지할 만큼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도 빨리 내 뇌를 적셔줘야 되는데 아침에 탈수증으로 인해서 모든 기관에 물을 내보내느라고 뇌에는요 물을 채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물을 적게 드시면은요 기억력이 좋아져요. 아침에 아이들을 꼭 물을 먹이는 거는 아주 보약보다도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명석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대개 얘기하기를요. 기억력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면은 저하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한 40분, 50분에 물을 꼭 한 잔씩 먹이는 거는 아이가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갖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매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도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으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리고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 티트리 오일이라는 염증에 최고의 바르는 오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왔을 때는요. 그게 뭐죠? 우리 숟가루에다가 바르는 거 금방 잊어버렸네. 그 오일만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티트리 오일도 여러분들이 그 오일, 유칼립투스 오일과 함께 꼭 함께 비상약으로 놓으시면은 어떤 염증이든지 바르실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독하기 때문에요. 먹거나 그냥 바르시면은 살이 해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글을 하신다든지 면봉에서 찔러서 바르시면은요 분명한 효과를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골든실입니다. 이거는 최고 천연의 항생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골든실도 수입이 되어서 아주 많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꼭 집에 요즘같이 바이러스가 많은 시기에는 이렇게 상비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염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통할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와 찬송과 함께 있을 때 정상태움과 몸 상태 관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병원을 갔는데요. 20곳이나 갔는데 이게 무슨 병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이 환자는 아파요. 그래서 수술을 해봤더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여인들 가슴에 들어가는 보형물이에요. 보형물이 이렇게 다 곰팡이가 득실득실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으로 유방을 절제했다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사례들이 우리에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곰팡이로 뒤덮여 있다. 곰팡이 핀 가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곰팡이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상상이나 하세요? 우리가 보니까 그러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 있는 가슴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었을 때 아기도 곰팡이를 같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면요. 대부분 암은 하얀색이라는 겁니다. 왜 하얀 거냐면 암은 곰팡이균의 침입을 받아서 생긴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죠. 우선은 이게 아니니까요. 모든 암덩어리는 하얀데 그 암덩어리가 무엇으로 되느냐? 암 환자들에게 유일한 미생물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무슨 균을?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가 우리 몸에 곳곳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무좀까지도 곰팡이라는 거 아시죠? 이것들이 다 암으로 지나간다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곰팡이균이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들과 관계가 깊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 50년 전부터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먹거나 또 우리가 호흡으로 가거나 피부를 통해서 가거나 성적으로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곰팡이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코비드나 곰팡이, 염증, 암에 이것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햇빛에 약하고 열에 약합니다. 물에 약하고 공기에 약하고 과일에 약하고 숟가루와 운동에 약하고 가장 크게 기도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꼭 생활에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암으로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스쿼트 했고요. 또 15일에 한 번씩 전신 찜질을 했었는데 그것이 제 암이 나았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성경에 어디가 나오는가? 레위기 14장 34절에 보면은요. 곰팡이와 나병과 전염병이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곰팡이가 슬게 하거든. 문둥이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나병의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래서 곰팡이가 얼마나 그 옛날부터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암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위해서 한번 보죠. 절이고 튀긴 음식, 통조림, 가공류, 인스턴트 식품, 과자, 아이스크림, 냉동 간식, 핫도그, 숯불구이, 도넛, 탄산음료, 감자튀김까지. 네, 숯불구이나 감자튀김을 드시면 어떻게 되나요?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메탄가스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암식품으로 감자튀김 먹지 마라. 10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 사과 여러분 다 아시죠? 쓰레기에서 나온 하나님께서는 그런 납성분. 좋은 것들은 세계적으로 7,500가지의 사과가 있습니다. 그 이렇게 많은 튀김을 하면 사과가 그런데 있는데 자, 이 사과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과 대장암과 먹으라. 전립선암, 폐암, 그리고 암 억제와 항생제가 들어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금사과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깍두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과깍두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사과깍두기도 감깍깍두기 못지않게 맛있는 거 보셨고요. 이렇게 사과로 전을 만들어 놓으면 부침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어른들도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 결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올리브 기름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에는요 암에게 아주 좋은 천연 항생제입니다.
그런데 올리브는요, 암에 좋은 음식으로 하루에 한두 스푼을 매일 드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으로 치료를 받을 때는요, 거의 하루에 소주병으로 1개 정도를 생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생 올리브유를요, 많이 드실 수 있는 것은 김을 이렇게 예쁘게 잘라서 살짝 불에다가 볶은 다음에 나오면서 올리브를 돌돌돌돌 아주 많이 해도요, 정말 맛있는 거 여러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다 할 줄 아시죠? 검은 병일수록 좋고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묻히려고 할 때는요, 올리브 퓨어를 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퓨어나 엑스트라 버진을 이렇게 꼭 나누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무침을 하시기 위해 잠깐 전을 하실 때는요, 잊지 말고 해바라기유를 사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카놀라유는요, 이거는 공장에 기름을 용도로 했기 때문에 절대 쓰시지 마시고요. 해바라기유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3개에 400여 종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과일은 암세포 억제 기능이 있는데 바나나가 가장 높답니다. 와, 바나나가 가장 높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아까 어떻게 했어요? 후무스를 만들 때 바나나를 갈아서 넣는다든지, 왜냐하면 먹을 때는 향이 별로 없는데 바나나는 음식에 들어가면 향이 아주 강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안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후무스에 넣어보니까요, 더 부드럽고 더 달콤한 맛이 난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미 누구든지 하시고 이거는 당연히 드시는 것들이어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단 현미 한 그릇이 백미 19그릇을 먹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미를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흰밥을 19그릇을 드시겠습니까? 토마토입니다. 자, 토마토도 여러분들이 아주 좋다는 거 뭐 누구도 아시죠? 항암 효과에 뛰어납니다. 뭐 항암 효과에 뛰어나다는 것은 어디든지 좋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토마토를 여러분 삶아서도 드시고 볶아서도 드시고 또 갈아서도 드시는데요. 식당에 가면 이렇게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잘라서 그냥 볶는 거예요. 여러분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볶으세요. 이거는 물이 많아서 물을 안 넣고도 볶아지더라고요. 물을 안 넣고 이렇게 다른 양념이 익도록 볶은 다음에 제일 나중에 올리브유를 듬뿍 치고, 그리고 깨소금과, 그리고 가능하시면 참기름도 좋죠. 뭐 그렇게 넣으셔서 드시면 최고의 명약 요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자시고 내가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시금치를 어떻게 해서 드시나요? 네, 자, 시금치는 엽산에 많기 때문에 폐암에 좋습니다. 그런데 뭐 암에 항산화 물질이 최고로 나온다고 얘기들을 하죠. 저는 이 시금치를 생으로도 드시는데 살짝 익힙니다. 그런데 익히는 것들을요, 삶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을 한 수저를 프라이팬에다가 넣으세요. 그리고 타지 않도록 시금치를 넣으신 다음에 절대 한 손으로 덮지 마시고요. 2개로 넣으세요. 2개로. 2개의 주걱을 드시고요. 2개로 이렇게 저어서 만들면은요, 바로 이렇게 나물처럼 살짝 됩니다. 그때 위에다가 물 이제 또 뿌릴까요? 예, 생 올리브를 넣어서 드시면은요, 생 올리브유와 폐암을 막는 시금치를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렌지, 레몬, 이 모든 것들은 또 한 종류여서 가죠. 췌장암과 폐암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레몬이나 이것들은 가장 디톡스로 우리 생활에서 필수이고 필요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암에 좋은 브로콜리, 이거 첫날, 둘째 날 다들 들으셨죠? 그래서 이것만 가겠습니다. 항암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 어제와 그제 우리 유명하신 우리 강사님들이 요리해 주신 그 요리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데요. 이 아몬드가 물에 젖었을 때
아몬드를 먹을 때 우리 여자들은 한 10개에서 15개, 또 남성들은 20개에서 30개 이렇게 드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물에 젖었을 때에 비타민, 아연,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 지방산과 미네랄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하루에 4알만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한두 시간 담그고 30분 담궈도 됩니다. 이렇게 담그셔서 아몬드를 드시고요. 아몬드를 드시면서 이렇게 불어있잖아요. 이 불어있는 것을 믹서에 갈면 굉장히 잘 갈립니다. 그래서 믹서에 갈아서 한 번만 걸러내시면요. 이렇게 아몬드 우유가 만들어지고 또 함께 오트밀 우유도 여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도 설탕도 그 어떤 것도 안 들어가고 필요하시면 여기에다 꿀 한 수저를 넣으시는데 저는 그냥 소금만 넣으면 너무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루베리입니다. 이 브루베리과가 항산화제로는 최고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브루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요. 브루베리를 가지고 뭘 하면 참 좋으냐면요. 열무김치, 오이, 미역냉국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블루베리 으깰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열무김치나 오이나 미역냉국을 할 때 그 위에다가 이렇게 깨를 뿌리듯이 브루베리를 얹혀서 먹으면요. 예쁘기도 하고 맛도 상큼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주 많은 요리를 만들었네요. 하루 종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요리네요. 견과 채소말이, 병아리콩 홈스, 토마토 무침, 채소를 물에 볶았어요. 생 올리브 김, 브루베리 냉국, 사과 깍두기, 사과전. 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기는 하나도 물을 복잡하게 한 게 없었지요. 자, 우리가 이것들을 먹고 채식주의자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는데 동물에서 번식하는 기생충이 있고 또 그것들이 결핵과 암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채식에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또 가축에게 있는 모든 항생제나 살충제나 피 안에 들어있는 그런 노폐물들을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심장, 혈관을 만들어주고 보다 밝은 정신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풍요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암 발생 음식과 암 치료 음식에 차이점이 있네요. 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을 때 이런 음식은요, 우리 생활에 너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NO 하고 손절하기 전에는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암 발생 음식은요, 특별한 게 인간이 만든 음식들이 다 암을 발생하게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암을 낫게 하는 음식들은 그러면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네요. 네, 오로지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병자는요, 모두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주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많은 고침을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별을 주시면서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 사회에 계신 분들이죠.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누리면? 좋은 것만 누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서 그것만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가시죠. 견과쌈과 여러 가지 음식을 했고요. 암의 원인과 또 암의 실체에 곰팡이가 함께 들어있고 그것들이 성경 역사에도 나왔다는 것들도 함께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함께 가시는 일만 남았네요. 아름다운 길을 걸어서 우리가 가면서 건강하고
여러분들 행복하신 생애를 사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